김민하 기자, 오늘 주제는요? 6시간 40분의 증언 거부권입니다. 오늘 정경심 동양대 교수 공판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는데요. 부부가 처음으로 함께 재판에 선다, 이 점에서 상당히 관심을 모았습니다. 그런데 뉴스를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조국 전 장관은 검찰의 모든 질문에 이 형사소송법 148조에 따르겠다,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, 이 증인 신문이 6시간 40분 동안 이루어졌거든요. 그러니까 계속 이 똑같은 답을 한 300번 넘게 했다, 이런 얘기인 겁니다. 형사소송법 148조가 뭐죠? 이 자신 또는 친족이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,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, 이런 법 조항인데요. 이게 이제 원래 근거는 이제 헌법에 있는 것이죠. 그래서 조국 전 장관은 본인이 이제 이런 형사소송법이나 헌법에 대한 전문가이기 때문에 증인 성서를 하기 전부터 이제 이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. 그래서 미리 준비해온 사유서를 읽으면서 전부터 이 진술 거부권의 역사적 의의 그리고 중요성을 역설을 해왔는데, 여전히 이런 권리 행사에 대해서는 편견이 있는 게 또 현실이다라면서 여기는 법정이니까 그런 편견이 작동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. 네,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도 검찰은 질문을 하나하나 계속 한 거고, 거기에 대해서 계속 똑같은 답변을 300번 넘게 했다? 그렇습니다. 이게 처음에 아예 이제 좀 처음부터 모든 증언을 거부한다,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질문을 못하게 할지, 아니면 검사가 질문을 할 때마다 거부 의사를 밝히는 것이 옳은 것인지, 이걸 두고도 사실 법정에서 법리 논쟁이 진행이 됐는데요. 예. 정경심 교수 변호인 측은 증인이 답변을 안 하겠다는데도 계속 신문을 하는 것은 결국 검찰 주장을 반복 상기해서 이 증인과 그다음 피고인에 대한 어떤 망신주기를 하는 것이다,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예. 포괄적으로 질문을 거부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받아들여야 된다,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. 하지만 재판부는 이 증언 거부권이라는 게 질문을 들어야 이제 증언을 거부할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고, 증인에게 검사가 질문을 할 수 없게 하는 그런 규정은 없다라고 답을 했거든요. 질문 하나하나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지 말지가 따로따로 있다? 그렇습니다. 그러자 정경심 교수 측은 이 증인이 답을 안 해도 신문을 할 수 있게 한 것은 일본법인데 우리가 법을 들여올 때 그 부분을 뺐다, 이런 설명을 막 했는데요. 재판부는 그건 우리나라 법 얘기가 아니니까 그만 얘기해라, 이렇게 제지를 했습니다. 다만 이제 검찰을 향해서 재판부는 조국 전 장관이 직접 겪은 일이 아닌데도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느냐라는 식의 이런 질문을 하지 말도록 주문을 했는데요. 앞서 말씀하신 이제 망신주기 이런 것들을 우려하는 거기에 대한 이제 답이었던 것 같습니다. 네. 검찰은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? 이 검찰 조사 당시에도 조국 전 장관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겠다, 이렇게 얘기한 만큼 이 법정에서는 증언을 해야 된다,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. 특히 법정 밖에서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사실을 왜곡하고 검찰을 비난해 온 만큼 법정에서는 이제 증언에 나서서 진실을 밝힐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,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. 여기에 대해서 이제 조국 전 장관이 뭔가 반론을 하려고 했는데, 재판부는 증인은 질문에 답하는 사람이지 의견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면서 제지를 했습니다. 그러면 이제 검찰의 질문 내용은 다 공개가 됐네요. 지금 어떤 걸 주로 질문했어요? 그렇습니다. 이 사모펀드 관련 질문을 시작으로 해서 딸의 입시 비리에 관여한 정황이라든지 정경심 교수 증거인멸 과정에 가담한 정황,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검찰이 질문을 했는데요. 예를 들면 이제 조국 전 장관이 정경심 교수 계좌로 이제 8,500만 원을 송금을 했었는데, 이게 오촌 조카 조범동 씨의 코링크 피 설립 자금으로 쓰였다, 이거 이제 알고 있었느냐, 이런 질문을 한 것이고, 예. 또 딸이 이제 서울대 의전원에 지원하기 위해서 자기소개서를 쓰는 과정을 이제 이 자기소개서를 대필하거나 함께 작성한 사실이 있는지, 이런 내용들도 이제 질문 내용에 포함이 됐습니다. 예. 그리고 검찰은 조국 전 장관이 정경심 교수에게 신라젠 대표 문은상 주가 움직임 이상, 이런 내용의 이제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낸 이유를 물어보기 위해서 이 PPT 화면을 띄우기도 했는데요. 하지만 재판부는 이 대목은 지금 정경심 교수의 공소 사실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신문을 할 수 없다라고 금지를 시켰습니다. 네. 검찰이 요청한 증인이죠, 조국 전 장관. 그렇습니다. 검찰 입장에서는 이 사건 범행의 대부분이 가족들 사이에 이제 공모 범행이다, 이런 점에서 조국 전 장관이 사건 실체에 가장 가까이 있다, 이렇게 보고 있고요. 또 검찰이 지금까지 확보한 증거들도 조국 전 장관이 이것에 대해서 알고 있었는지, 또 실제로 이것을 했는지 등을 확인해야 되는 증거들이다. 그래서 조국 전 장관의 기억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. 더군다나 검찰은 이 정경심 교수 공소장에 조국 전 장관을 이 딸의 어떤 인턴십 문제라든지 입시 이런 문제에 대해서, 또 이 정경심 교수의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서 공범으로 이제 적시를 하는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한 상태거든요. 예. 따라서 이 공범 관계를 판단하기 위해서라도 재판부의 입장에서는 조국 전 장관 증언을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. 이렇기 때문에 사실 지난 재판에서도 조국 전 장관의 이름은 계속 거론이 되었습니다. 지난 재판?
그렇습니다. 그때는 어떤 얘기 나왔었죠? 이때는 이 조국 전 장관의 이제 그 청문회 준비를 함께했던 김미경 청와대 균형인사 비서관이 증인으로 출석을 했는데요. 당시에 굉장히 여러 가지 사실들이 막 보도가 나오지 않았습니까? 예를 들면 펀드 출자 금액이 이 지나치게 크다라는 의혹의 어떤 그런 보도. 그다음에 조범동 씨가 펀드 운용사 코링크 PE를 설립하는데 이 조국 전 장관 부부가 관여했다 이런 의혹의 보도. 그리고 정경심 교수 동생이 이 코링크 PE가 만든 펀드의 투자자 가운데 하나였다. 뭐 이런 보도, 이런 것들이 쭉 나왔는데 예. 그때마다 조국 전 장관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, 이런 보도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었는지, 그런 내용들을 청문회 준비단에서 이제 어떻게 소화를 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질문을 했었습니다. 특히 김미경 비서관이 조국 전 장관의 측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뭐라고 대답을 했어요? 김 비서관은? 일단 김미경 비서관은 대부분의 질문에 대해서 당시에 조국 전 장관도 자신만큼 놀라고 당황해했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. 즉 조국 전 장관은 대부분 그때는 이런 여러 가지 보도된 내용들을 몰랐다라는 것이죠. 예. 이렇게 답변을 하니까 재판부는 이 사실을 좀 납득하기가 어려웠는지 직접 반박에 나서기도 했습니다. 조국 전 장관이 청문회를 준비하는 그 공간에서 뭐 먹고 자고 하는 게 아닌 이상 이 매일 지금 언론에서 새로운 사실이 보도되고 있는데 집에 돌아가서는 배우자나 또는 딸에게 사실 확인을 했을 것이 아니냐. 그런데도 김미경 비서관에게는 뭐 모른다는 얘기만 한 것이냐. 이런 것들이 이제 따로 또 질문을 했는데요. 그러니까 이런 보도 있었는데 집에 가서 처한테 물어보니 이러더라. 이런 말이 나와야 되는데 왜 없느냐 이거 그죠? 그렇죠. 그런 답변을 해야 청문회 준비가 가능한 거 아니냐 이런 예. 얘기거든요. 그랬더니요. 그랬더니 김미경 비서관은 당시에 문제가 뭐 그것만 있었던 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도 청문회 준비단에서는 신경 써야 할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확인하기가 어려웠고 조국 전 장관이 모른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굳이 더 알겠어요. 계속 질문하기도 어려웠다라고 답을 일단 했습니다. 종합 정리하면 정경심 교수 재판이지만 공범으로 적시된 조국 전 장관이 증인으로 검찰이 요청했고 재판부가 받아들였어요. 그렇습니다. 근데 나와서 일절 증언을 거부한 거잖아요. 그렇습니다. 그럼 그건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? 이게 진술이나 증언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제 그 이유가 뭔지는 이제 재판부가 판단을 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. 그렇겠죠.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라면 이렇게 답변을 회피하면 이제 유죄 심증의 근거가 되는 사례가 이제 많았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게 꼭 조국 전 장관의 증언 거부가 법정에서 유리한 것만은 아니다라는 견해가 있고요. 예. 더군다나 검찰이 이제 이 증인에게 물어본 사실들은 바로 내일 신문에 다 날 거거든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여론에 있어서도 별로 유리할 게 없지 않느냐 이런 평가들이 있고요. 그다음에 이런 법적 쟁점과는 별개로 이 증언 거부가 정치적으로 평가된다는 점도 조국 전 장관 입장에서는 불리한데 예. 이게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이고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사안인 만큼 공인으로서 좀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기를 기대하는 게 일반적이지 않겠습니까? 그런 점에서 아무리 재판을 받는 사람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청와대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을 지낸 사람이 이게 할 수 있는 바람직한 선택인 것이냐 이런 얘기는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좀 비판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. 당장 뭐 일부 언론들에서는 검찰에서도 묵비권, 그렇죠. 법원에서도 묵비권. 그렇습니다. 그러나 자신의 SNS를 통해서는 맹활약. 그렇습니다. 뭐 이걸 어떻게 봐야 하느냐라는 식의 문제제기는 분명히 있겠네요. 그렇습니다. 검찰에서 진술을 안 한 것은 법원에서 내용을 밝히겠다고 한 것이었고 네. SNS에 쓰는 내용은 본인 생각을 일방적으로 밝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그러니까요. 확인이 정확히 안 되는 거거든요. 네. 그러니까 결국 하고 싶은 얘기만 하고 자기 유리한 대로만 상황을 몰고 가려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으로 아마 비판을 계속 일각에서 할 것 같습니다. 김민아 기자 수고하셨어요. 고맙습니다.